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만나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다 CEO니까 또 글로벌 이거와 연관해서 어떻게 뭐 그런 그 키워드를 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착각을 한 거는 제 강의 시간이 한 2시간인 줄 알고 제가 슬라이드를 2시간짜리를 만들었는데 와서 보니까 1시간이에요. 그래서 좀 군소리는 빼고 슬라이드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슬라이드 주세요. 다음. 내가 넘기면 될게. 네. 우리가 흔히 이제 멘토링, 멘티 뭐 이런 말을 쓰잖아요. 하도 요새는 이제 외래어들을 많이 쓰니까 그 깊은 그 뜻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러면 그렇게 쓰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멘토 이게 뭔가 이제 찾아보니까 그 옛날 그 율리시스가 이제 전쟁에 나가면서 자기 아들을 이제 맡기는 거예요. 멘토한테. 그래서 이제 한 10년 지내가지고 돌아오니까 애가 잘 컸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맡아서 잘 키워줬던 멘토의 이름을 따서 이제 멘토링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이제 멘토라는 말도 있고 멘티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멘토는 그 멘티한테 현명한 지혜로운 그런 삶을 가이드해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고, 멘티는 이제 그런 그 조언을 받는 사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저와 비슷한 용어들이 참 많이 나온다. 예를 들면 케어기빙이라는 또 말도 써요. 그건 멘토거든요. 그럼 케어 또 리시버라는 말도 쓰고,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용어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그 멘티한테 해줄 수 있는 일들이 어떤 건가 하는 걸 조금 체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가이던스예요. 정보의 제공입니다. 그 모르잖아요. 강남으로 가자면 어디로 가면 됩니까? 이걸 모르니까 묻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면 된다. 뭐 차를 타고 무슨 역에서 내리면 된다. 이 정보를 제공해주면 갈등은 없는 거예요. 그대로 찾아가면 되니까. 그걸 우리가 가이던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초기에 이제 학교에 이 상담실이 도입이 될 때 가이던스 센터라고 이름이 처음으로 그렇게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사 관계 이런 거를 잘 모르니까 와서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한 이제 정보도 제공을 하고 뭐 이렇게 했던 겁니다. 가이던스. 근데 이제 대부분 건강한 사람은 이 가이던스 수준에서 그 멘토링을 하면 다 해결이 돼요. 그렇구나 하고 그대로 시행을 하면 갈등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수준을 조금 넘어가지고 이 갈등이 있어요. 특히 이제 대인관계에서 사람들은 혼자 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살다가 보면 내 주장과 상대방의 주장이 이제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의견이 충돌이 됩니다. 충돌이 되면은 그걸 우리가 프로그램이라고, 갈등이 생기는 문제가 생긴다고. 처음에 이제 이런 용어가 들어올 때는 참 생소했어요. 프로그램, 문제. 근데 이게 문제의 개념이 이게 뭐 시험 문제인가? 처음에 이제 우리가 학교 공부할 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요새는 이제 그 문제의 개념도 확실하게 됐으니까 이제 갈등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갈등이 있는 수준에서, 건강한 사람이 갈등이 있는 수준에서 우리가 상담을 받으면 상담을 통해서 그 갈등을 해소하는 그 수준이 있어요. 그 누구와 내가 관계를 갖는데
뭐 때문에 갈등이 생겼다. 돈 때문에 갈등이 생겼다. 뭐 정서적인 것 때문에 갈등이 생겼다. 그러면 갈등이 생겨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카운슬러는 그 문제를 분석해서 조언을 합니다. 현명한 조언을 하면 그 사람은 그걸 받아가지고 그대로 한번 시행을 해봐요. 연습을. 그러면 이제 문제가 풀린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치료 개념이 있어요. 예, 그런 문제나 갈등이 시간이 오래 갈수록 이게 자꾸 우리가 시멘트 공사를 하면 처음에는 물렁물렁하지만은 시간이 가면 이게 단단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문제가 오래 쌓이고 시간이 흘러버리면 그 갈등이 하나의 이제 덩어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정상이 생기는 거예요. 머리가 아프다, 소화가 안 된다, 뭐 혈압이 오른다, 그런 정상이 생기는 겁니다. 이 정상이 생기는 것을 정상을 없애고 원래대로 복귀를 시키자면 그걸 우리가 치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상담하고 이 치료의 개념은 조금 다르겠죠. 다른데 적어도 치료라는 말을 붙이자면 그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가 아니라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정상 발현, 그것까지 가야 이제 우리가 치료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이제 이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이론적으로도 그렇지만 내가 경험적으로 보면 이 나눔이에요. 어떻게 쉐어링 하는가. 제가 치료한 환자 가운데 한 분은, 자기는 남한테 도움을 받은 일도 없고, 남을 도와준 일도 없다. 그래요. 신세 진 일도 없고, 신세를 갚을 일도 없다. 그러면 제가 이제 그런 질문을 해봅니다. 그러면 저한테 이제 올 때까지 어떤 교통수단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러면, 가령 이제 버스를 타고 왔다. 그럼 버스 탄 운전수한테 신세를 지셨네요. 아, 내가 버스비를 지불하고 탔기 때문에 신세 진 것도 없다. 이런 논리예요. 그럼 아무리 우리가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버스가 없으면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신세를 진 일이 없다 하는 거는 자꾸 이제 물어봤더니 돈으로 빚진 일도 없고 자기가 뭐 빚을 줄 일도 없고 이제 그런 경제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나 그걸 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은 이 쉐어링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까지 오시면서 교통편 또 앞에 놓인 이제 물, 뭐 아이스크림 이런 거 다 신세 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신세를 지는 것만 생각해서 너무 무겁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여러분이 또 신세를 이렇게 쉐어하는 게 또 많은 거예요. 제가 여기 와서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나한테 또 갈 때 사례를 한다고 그러면 난 또 신세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고받는 거예요. 주고받는 거예요. 쉐어라는 것은 내가 주기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받기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서로 주고받는 쉐어링. 그런데 멘토나 이 멘티는 유기체예요,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동물끼리 뭐 멘토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특성을 우리가 뭘로 볼 거냐?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 세 가지를 봐야 된다. 하나는 유기체예요. 유기체라는 건 우리 몸을 뜻하는 겁니다. 예, 몸을 뜻하는 게 유기체. 예,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자아라는 말을 썼는데, 저건 정신적인 얘기예요. 내가 나다 하는 자긍심도 이 자아에 속하는 거예요. 자아, 정신적인 거. 그 다음에는 이제 환경적인 거예요. 신체, 정신이 있다고 해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연 환경도 있고 또 인위적인 환경도 있잖아요. 우리가 가족을 이루자면 결혼을 해야 되고 자녀가 나면 자녀와의 관계를 또 유지해야 되고 그런 게 또 어떤 환경에서 우리가 그런 가정을 꾸미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이해하자면 첫째 몸을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음을 이해해야 되고, 그러면 이 몸과 마음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이건 자연 환경일 수도 있고 인위적인 환경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사니까 여러분과 내가 이렇게 만난 거지, 여러분이나 나나 또 북한에서 났다고 생각하면 또 다른 환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달리 변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멘토나 멘티나 다 똑같은 조건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예요. 인간관계. 관계 없이 혼자, 요새는 뭐 혼자 사는 사람도 많지만은 혼자 산다고 해서 관계가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계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회적인 동물이에요, 우리가. 자, 그럼 우리가 멘토가 되자면은 어떤 조건을 갖추는 게 좋을까? 이거는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 속담에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그럽니다. 가장 가벼운 가이던스를 하더라도 누가 물으면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연세가 많은 노인들이 멘토예요. 근데 요새는 멘토를 할 수가 없어요. 다른 뜻에서 뭐 멘토를 하려는지 몰라도, 예를 들면 나도 이제 손자들이 이제 다 컸는데 어릴 때 내가 뭘 이제 얘기를 해줘요. 할아버지가 어릴 때는 뭐 어떤 한다. 그러면 생소한 얘기거든요. 자기는 경험도 없고. 그렇지만은 내가 하는 어떤 단어에 대해서 벌써 핸드폰으로 이래 검색을 해가지고 할아버지 이거 이 얘기예요 이런다고요. 옛날엔 그게 없을 때는 내가 없이는 그 정보를 얻을 수가 없을 건데, 지금은 내가 이 얘기 하지 않더라도 단어만 알면 다 검색해가지고 할아버지 이거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멘토를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할 수 없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알아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이. 그 다음에 지식만 있다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가? 경험이 있어야 돼요. 경험이. 제가 요즘 와서 이제 강연을 하면서 제일 좋아하는 젊은 분들한테 이제 하는 얘기가, 당신 늙어봤어? 여러분들 늙어봤어요? 나는 젊어봤어요. 나는 젊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경험을 내가 공유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은 내 경험을 공유할 수가 없어요. 지식으로는 맞다 어떻다 이랬지만은 가슴으로는 공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다음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노인들이 어떤 그 멘토를 하면은 젊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유가 이 자꾸 꼬리타분한 얘기를 해서 그래요. 무슨 꼬리타분한 얘기냐?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이러면 그만 안 들어요. 그다음 공자가 좋은 말 해놓은 게 참 많아요. 많은데도 불구하고 공자님이 이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싫은 거예요. 그러지 말고 요새 애들이 하는 커뮤니케이션 하는 단어들을 우리가 이제 쓰면 좋은 인간관계란 이렇게 표현하면은 효도해라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효도하는 게 뭐예요? 보면 가장 좋은 부모 자녀 간의 관계를 효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자녀만 효도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원래 원문은 부자자효라는 뜻이에요. 부모는 마땅히 자식에게 자애롭고 자식은 마땅히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된다. 효라해야 된다. 그럼 저도 이제 젊을 때 그게 궁금했어요. 왜 그 부자자효 하는 이 풀 센텐스는 내가 본 일이 없기 때문에 왜 자녀들한테 효도만 강조하는가? 이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제 성균관대학에 그 유학자한테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나한테 가르쳐준 게 원 센텐스가 부자자효래요. 그러면 그걸 다 쓰지 왜 부자는 없애느냐? 부모는 자애롭고 자녀를 사랑하라고 하지 않더라도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녀는 효도하라고 해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거는 띄고 뒤에 거만 나온다. 그런 얘기야. 좀 재밌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지금 얘기하듯이 부자자효 이렇게 해서 하면 듣질 않는 거예요.
가장 부모 자녀 간의 인간관계가 좋은 인간관계라는 것은 이렇게 시작하면은 훨씬 젊은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단어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경험을 그냥 좋다고 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게 안 돼요. 젊은 사람들한테는 이렇다 하는 데 이르기까지 어떤 논거가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론화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러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다 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과대학에서 공부할 때 인턴을 하는데 그 밤에는 이제 내가 당직을 하니까 그 환자가 열이 막 나요. 그럼 열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내가 아스피린 계통의 약을 투약을 합니다. 그럼 과장 선생님이 이제 아침에 와서 회진을 하거든요. 회진을 하시는데 왜 아스피린을 줬느냐에 나보고. 그러니까 열이 났으니까 아스피린 주는 거죠. 그 다음 질문은 열이 나면 왜 아스피린을 써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자꾸 따지고 물으면 내가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스피린이 어떤 작용을 했기 때문에 열이 떨어진다. 이 대답을 해야 되는데 경험적으로 그냥 아스피린 쓰니까 떨어진다. 이거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론화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멘토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게 멘티가 묻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래 하면 돼. 내 말만 들으면 돼.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단다. 납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납득이.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자신을 객관화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멘토는. 내 경험이 다 옳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한참 젊을 때 환자를 보는데 이 환자는 내가 굉장히 그 측은지심이 생겨가지고 1시간을 붙들고 내가 이 얘기를 했어요. 좋은 얘기, 저런 얘기인데 젊은 고등학교 학생인데 실컷 했더니 한참 듣고 있다가 나보고 하는 얘기가 선생님 경험이 다 옳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잖아요. 딱 그래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또 책을 막 뒤져봤더니 자기 자신을 객관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내 경험이 옳다고 주장한 거예요, 거기서는. 그건 나한테 옳은 거지, 이 사람한테 그지 옳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거울에 비춰보듯이 객관화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요새 흔히 그런 말들 많아요.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타인이 하면 불륜이고, 그 말이에요. 객관화할 수 있다면은 자기가 하든지 누가 하든지 불륜은 불륜인데 객관화하지를 못하니까 내가 하면 그거는 로맨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멘토는 반드시 자기 자신을 객관화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는 직관력이 있으면 참 좋아요. 직관력 하는 거는 이거는 대체로 생물학적인 거예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겁니다. 그러나 멘토를 오래 하다가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그래도 정신과를 제가 오래 일하는데 문 열고 이래 들으면 저거는 고부관계구나. 저거는 무슨 관계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우리끼리 하는 언어로 냄새가 난다고 그래. 이거는 냄새가 난다. 근데 그거는 이제 후천적으로 훈련에 의해서 생기는 직관력입니다. 그것도 오래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보는 거지.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직관력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선천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는 멘토는, 이거는 기계적으로 로봇처럼 말이지. 어떤 퀘션이 있으면 대답하고, 퀘션이 있으면 대답하고, 이게 아니에요. 로봇하고 사람이 다른 거는 로봇은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지만 앞으로는 또 로봇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는데 사람은 이 측은지심이 있는 거예요. 남을 그 멘토링을 하자면은 측은지심이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지식만 가지고는. 마음이 쓰이질 않는데 하나도 멘티가 와서 가슴이 아프다고 그러는데 내가 가슴이 하나도 안 아픈데 무슨 멘토링을 합니까? 멘토링을 하는 거는 결국 이론적으로 이렇게 해보시오 저렇게 해보시오 그 이상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눈꽃만큼의, 뭐 많이도 필요 없어요. 눈꽃만큼의 측은지심이 있어요. 남이 고통스러우면, 아, 저 왜 고통스러울까? 이 마음이 있어야 멘토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 없이는 절대로 멘토는 될 수가 없어요. 지식을 전수해 주는 사람은 되어질 수가 있는데, 멘토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측은지심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눈곱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한데, 가령 이제 씨앗 중에 가장 가벼운 씨가 계자씨예요. 불만 날아가잖아요. 그렇게 하나는 가볍지만은 우리가 천평에다가 이래 올려두면은 어느 쪽으로 기울겠어요? 계자씨 쪽으로 기우는 거예요. 그거 하나는 무게가 적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측은지심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그만한 차이가 있다는 뜻이. 그런데 측은지심만 있어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또 거꾸로 돌아가면 지식이 있어야 되고 경험이 있어야 되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유교 사변이 났습니다. 나를 가르치던 생물학 선생님이 그때는 그 검정시험을 쳐서 의사가 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생물학 선생님이 의사가 됐어요. 그런데 6.25가 나니까 군의관으로 이제 입대를 했는데, 그때는 전시기 때문에 군의관도 다 권총을 차고 이제 이분이 출근을 하려고 이제 권총을 마루에 얹어놓고 군화 끈을 이렇게 매는데, 아들이 돌 지내고 한 2살 된 애가 권총을 뽑아가지고 아빠 쳐다보는데 방아쇠를 당겨버려. 그래서 이제 머리에 맞아가지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피가 모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 선생님이었으니까 이제 위생병들이 우리 학교에 와서 O형 다 나오라고. 근데 나는 그때 너무 그 선생님이 막 측은한 거예요. 내가 B형인데 B형은 안 맞잖아요. 측은지심 하나를 가지고 내가 줄을 섰어요. 그래가지고 막 피를 뽑는데 내 차례가 돼서 이래 뽑으니 막 위생병이 화가 나가지고 막 너는 뭐 O형도 모르고 피어 엄청 혼났어요. 왜 그러냐면 내 피를 뽑는 동안에 시간이 지체되잖아요. 그러니까 측은지심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다시 올라가면 그 지식만 가지고도 되겠어요. 경험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걸 골고루 우리가 갖추었을 때 멘토를 할 수가 있다. 그 얘기. 근데 요새는 보면 이게 갖춰지지도 않는 사람이 자기 경험만 가지고 이게 멘토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굉장히 죄송한 일인데. 그러면 이 인간관계라는 것을 어느 정도로 내가 표현을 해볼까 고민을 하다가 고슴도치를 생각했어요. 고슴도치는 자기 방어를 위해서 이 가시가 많이 있어요. 그 사자도 저걸 못 잡아먹어요. 찔리니까. 근데 고슴도치가 둘이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둘이 너무 사랑해서 콱 껴안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둘이 다 죽어요. 찔려서. 좋다는 결과가 찔려서 죽는 거다. 그러면 너무 멀리 있으면 그건 뭐 고슴도치도 아니지 뭐. 그지? 서로 남남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측은지심을 가지고 멘토를 하더라도 이 정서적인 거리를 어떻게 가져야 될까? 그걸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너무 가까우면 정서적으로 찔리고, 너무 멀면 측은지심이 안 생기고, 그러니까 말로 표현하는 게 예를 들면 정서적인 거리가 1m냐, 2m냐, 이렇게는 양화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일 편한 말로 적당한 거리. 근데 적당한 게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사람들에 따라서 다르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멘토든지 멘티든지 간에 살아남으려고 하는 몸부림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적응하는 사람이 살아남는다. 그건 옳은 얘기예요. 강하다고 절대로 일시적으로는 이길는지 몰라도 살아남는 데는 불편해요, 제가. 서바이벌 하는 데는 강한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에 어떻게 적응하는가.
이것이 살아남는 조건이에요. 잘 적응한 종족 또는 뭐 이제 그런 종들은 살아남겠지만은 그게 적응하지 못하는 종은 다 멸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서바이벌 합니다. 그럼 적응을 하자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관계잖아요. 대인 관계든지 아니면 뭐 자연 관계든지 어떤 거든지 관계. 그러면 이 멘토의 자세는 그러면 내가 멘티를 만나면 이 사람을 우리 사회에서 모범생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거는 아니에요. 그 사람도 개성이 있고 다 있는데 이론적으로 얘기하자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 인격이나 인간 생활을 실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그런 도움인 거지. 내가 이렇게 크라 저렇게 크라 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흔히 저걸 많이 착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성공했기 때문에 이 성공한 걸 가지고 자식이 하도록 하면은 또 성공할 것이다. 이게 착각이잖아. 그 시대가 바뀌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멘토링을 할 때 멘티의 눈높이에서 해줘야 돼요. 그 내가 고등학교 학생을 그때 1시간 내에 해주고 선생님 경험이 옳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는 그 말이 자기 눈높이에는 하나도 그게 맞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나는 정말로 성심성의껏 했잖아요. 성심성의껏. 그 다음에 우리가 유의해야 될 거는 멘티의 창의성, 잠재력, 이걸 봐야 돼요. 지금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 행동을 부정적인 거니까 수정을 해야 되겠다. 이거는 절대 수정이 안 돼요. 정신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뭘 가지고 우리가 치료를 해서 좋도록 만드느냐? 부정적인 거는 손으로 댈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는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창의적이고 또 잠재력이 있는 것, 그걸 건드리면은 그게 자라는 거예요. 더 커지는 거예요. 그게 커져서 부정적인 걸 덮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걸 고치지 않더라도 부정적인 걸 갖고 있으면서도 긍정적인 힘에 눌려가지고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근데 나도 이제 의사 초년병 때는 그 부정적인 걸 고치려고 엄청 애를 썼어요. 예를 들면 뭐 망상이 있어요. 피해 망상이. 그러면 이 피해 망상을 없애기 위해서 내가 약도 올리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러면 환자는 나한테 적응을 해요. 아, 내가 이 말을 하면은 약을 올릴 것이다. 이걸 알기 때문에 망상을 물으면, 그거 없어진 지 오래라고. 자기는 있으면서도 약 안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난 또 치료 잘 했다고 이제 또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 의심을 가진 거를 두고도 긍정적인 이 사람의 창의적인 잠재력이 있어요. 그걸 자꾸 키워나가면은 설령 의심하는 게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살아가는 주된 습관은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예를 들면 의심이 많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경찰관이나 검사 시켜놓으면 엄청 잘해요. 엄청 잘합니다. 근데 우리가 부부 생활 하다 보면 알죠. 어처증, 어부증 이거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그렇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뭐 밤새도록 우기면 어떻게 해요? 힘들겠죠. 그러나 이런 사람을 도둑놈 잡으라고 해놓으면 엄청 잘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잠재력을 우리가 발휘해서 찾아준다는 거죠. 저한테 와서 이제 굉장히 강박적인 환자예요. 깔끔해. 이 남자인데 조금 더 비틀어지는 걸 안 보는 거예요. 그건 약으로 치료해도 잘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생각을 해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론적인 바탕은 긍정적인 것을 살려라 이랬잖아요. 강박적인 게 긍정적일 수가 있는 게 뭘까 생각하니까 이 글씨 연습을 좀 시키면 되겠구나. 그래서 붓글씨를 써보라고 그랬어. 붓글씨는 자꾸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강박적이니까 자기께 만족이 안 되니까 자꾸 연습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국전심사위원까지 됐어. 서해에. 그러니까 강박증을 갖고 있는 사람을 강박증을 없애겠다고 내가 약만 자꾸 먹였으면
잠재력을 발휘할 수도 없고 강박증도 안 나고 그런 거예요. 기왕 강박증을 가졌다면 강박증을 활용해서 창의적인 게 뭘까 이걸 생각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옛날 같으면 우리가 가치체계나 그 윤리체계가 단일한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는 유교적인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유교적인 덕목에만 합당하면은 이 사회는 살아갈 수 있고 거기서 벗어나면 못 살고 이 이분법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하나의 가치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양한 가치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윤리 기준도 있고. 그러니까 옛날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창의적인 것을 우리가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걸 자꾸 그 멘토링을 하다 보면은 멘티가, 선생님 말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러다 보면 나한테 전지전능감이 생겨요. 내가 치료해 줬잖아요. 내가 또 멘토가 돼가지고 이래 하락한 게 성공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멘티는 자꾸 나한테 물어요. 조만한 것도 이럴까요? 저럴까요? 그렇게 하다 보면 멘토가 빠지기 쉬운 제일 큰 약점이 뭐냐면 전지전능감. 내가 꼭 하나님인데 그처럼 그런 전지전능감. 이거는 일생 동안 경계를 해야 되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레지던트 이화대학에 있었으니까 여자들만 문제인데 레지던트가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소노를 해보니까 딸이래. 아들이라 해야 되는데 딸이라고. 그래서 내가 농담으로 그랬어요. 아들 낳고 싶니? 그랬더니 아들 낳아야 된다. 걔는 내가 주례를 했거든. 아들 낳고 싶으면 내가 아들 낳게 해준다.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연이 의사면서도 아들 낳아야 된다는 이런 절박감 때문에 정말로요 무슨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 그래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듯이 잠깐 이래 제수절을 취하다가 아들이다.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아들 낳았어요. 이거는 내가 머리를 쓰다듬어서 아들 놓은 게 아니라 소노를 했는 걸 잘못 읽은 거예요, 의사들이. 아들로 나와 있는데 그걸 좀 시원찮은 의사가 읽어가지고 딸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손을 얹어가지고 아들 낳았다? 이건 굉장한 거 아니에요. 그지?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자꾸 되면은 나한테 그런 착각이 생겨서 전지전능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멘토가 가장 조심해야 돼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의 멘토가 돼야 돼요. 이게 자기 객관화예요. 자기 객관화. 그 다음에 이웃의 멘토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연의 대상이 자연일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애완동물도 가족의 일원으로 상향 조정이 됐잖아요. 뭐, 엄마한테 와라, 뭐 어쩌고, 아빠한테 와라, 이런데 그 가족, 앞으로는 인공지능, 로봇, 이것도 우리가 지능만 발달되는 그게 아니라 지금 굉장히 이제 나로서는 불안한 게 어떤 그 전화를 읽어보니 그런 게 있어요. 인공지능이 우리가 공급해주는 그 많은 정보를 조합해가지고 자기들끼리의 언어를 개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인공지능끼리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 그지? 안 그러겠어요? 어디서 종이 하나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연의 멘토까지, 이건 좀 넓은 개념이지만은 생각을 해본 겁니다. 나는 멘토고, 전지전능한 멘토가 아니라 내가 멘티일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이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요새 나온 개념들이 나는 오히려 더 좋아요. 65세까지는 청년기라고, 청년기. 65세가 넘어가지고 75살까지는 장년기예요. 그 다음부터 85세까지는 노년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 경험으로 봐도 65세 때 내가 정년 퇴임을 했는데 퇴임하고 10년간은 아주 내가 정력적으로 일을 했어요. 일한 게 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한테 듀티가 없어진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만큼 얻을 수가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부해 본 게 그 고려사이버대학에 들어가가지고 문화예술학과에 들어가서 4년 내가 졸업했어요. 되게 재밌어. 일생 동안 공부한 것 중에 그만큼 재밌었던 적은 없어요. 이거는 점수를 따도 그만이고 안 따도 그만이고 칭찬을 받아도 그만이고 안 받아도 그만이고 그러니까 공부가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년기라는 말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100세 시대를 이제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간 이모작이에요. 인생 이모작. 근데 이제 이모작을 하자면, 앞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 얘기를 좀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전날에 나온 건데, 죽음을 앞둔 그 인생을 곧 하직해야 될 사람한테 이제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자유롭게 오픈 테스트를 했는 건데, 그게 이제 뭐 한 100여 가지가 나온 것 중에 상위 3개, 빈도가 제일 많이 나온 3개를 내가 가져온 거예요. 어떻게 살고 싶은가? 다시 산다면. 그랬더니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이거는 죽음을 어긋나면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속박을 좀 벗기고 창의적으로 살고 싶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어요. 풀고 싶다. 살다가 보니까 이런 컨플릭트가 너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정서적이기 때문에 내내 눈을 감기 전에는 뭐 용서 못해 하고 막 이렇게 끈질기게 그 원한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풀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 다음 3번째 나온 게 나누고 살아라. 쉐어. 난 저 중에서 쉐어링이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주면 손해볼 것 같아도 절대 손해 안 봅니다. 주면 덕을 봐요. 주면. 근데 자기가 줄 수 있는 입장도 아닌데 자꾸 주는 거는 괴로운 거예요, 그거. 예를 들면 멘토가 돼서 그 멘티하고 다리를 연결시켜주는 그것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앞에 내가 말씀드린 그런 조건들을 멘토가 이렇게 갖춘다는 것은 자기 앞은 자기가 좀 가릴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웰빙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저거는 이제 우리의 목표예요. 건강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건 이제 4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세계보건기구에서 만들어둔 기준입니다. 몸이 튼튼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도 안정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 정신이 건강하다고 해서 사회적인 역할을 할 수 없다면은 그건 건강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 뭐가 사회적인 역할이냐?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그게 사회적인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4번째 나오는 게 영적인 안녕 상태. 저거는 이제 처음부터 나온 게 아니라 하나 더 보충된 거예요. 스피리추얼 웰빙이 스피리추얼. 그래서 저거는 이제 어떤 종교에서는 영적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거는 우리 종교를 믿어만 영적이 된다 이제 이랬는데 이제 하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세계보건기구에서 원시 사회에서도 영적인 삶은 존재한다. 그렇게 이제 갈라놨어요. 그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종교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최고 수준에 이르면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모작을 해서 살면서 자기 앞을 가리려면 그래도 무슨 프로그램이라도 있어가지고 그걸 한번 따라가면 좋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서 내 딴에 이제 하나 만들어 본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들 스마트폰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 스마트라는 말이 참 좋아요. 그래서 스마트한 생활. 어떤 게 스마트한 생활일까? 이걸 내가 사전을 펴가지고 S자, M자에 다 찾아가지고 좀 그럴듯한 걸 내가 찾았어요. 그래서 이걸 스마트 에이징 프로그램이라고 내가 이름을 붙여가지고 소개를 합니다.
에이징 그러면 노인을 말하잖아요. 사전적인 의미는. 근데 나는 그 개념을 그렇게 안 가지고 age 플러스 ing예요. 나이 들어감. 그러니까 5살짜리가 6살 돼도 에이징입니다. 그죠? 그래서 노년이라는 개념을 가지 마시고 age 플러스 ing 프로그램. S는 simplifying이라고 찾아봤어요. simple. 처음에는 simple이라고 찾았는데 저걸 ing를 붙이다 보니까 저게 더 좋겠다고 생각해요. simplifying. 이거는 뭐냐면 우리 사고 체계를 단순화시켜야 돼요. 우리가 외래에서 환자를 그 치료를 해보면 또 여러분들이 멘토링을 해보면 머리가 너무 복잡해요. 그렇게 복잡하게 안 생각해도 살 수 있는 일을 온갖 걸 복잡하게 생각해요. 예를 들면 성수대교를 못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다리가 꺼질까봐. 그럼 나한테 그래요. 꺼질 확률은 우리가 안심하고 지나도 된다. 아니에요. 전에 꺼졌잖아요. 또 어떤 건물에 잘 못 들어가요. 왜 그러냐. 삼풍 아파트가 무너졌잖아요. 뒷파트가. 그 무너진 건 사실인데 그렇게 무너질 수 있는 확률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뭐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희귀하다 그 얘기예요. 그런 희귀한 걸 붙들고 근심 걱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다면 이거는 우리가 멘토링을 해줄 때 생각의 복잡한 것을 단순화시켜줘야 된다. 단순화. 그 다음에는 M은 찾아보니까 movement. 이거 찾아요. moving. 이건 세계보건기구에서 건강, 웰빙을 하자면은 다음 10가지를 해보라. 이런 게 있어요. 읽어보면 굉장히 단순해요. 그 중에 나오는 게 moving이에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될 수 있는 대로 자주 걷고 될 수 있는 대로 멀리 걸어라. 그건 무슨 디렉션도 아니고 말이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인데 처음엔 내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하기가 또 쉽지 않는 게 이거예요. 이것만 해도 웰빙이. 그래서 무빙을 내가 찾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서, affecting. 정서를 유지해야 돼요. 노인으로 나이가 자꾸 들어가면 먼저 떨어지는 게 정서적인 거예요. 둔감해지는 거예요. 둔감해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틈만 나면 음악회도 좀 가시고 또 인사동에 가면 그림 구경도 좀 하시고 그런 걸 가깝게 하면 안 본 사람에 비해서 본 사람이 이 affecting이 훨씬 낫다 그 얘기. 그 다음에 relaxing. 이걸 우리가 습관이 안 돼서 잘 못해요. 일하는 거하고 쉬는 걸 구분을 못합니다. 그 현대 근무하던 그 간부가 나한테 이제 불안 이런 것 때문에 치료를 왔는데 휴가를 얻었대요. 동해안으로 지금 휴가를 아이고 잘 됐다고 잘 쉬고 오세요. 그게 아니고요. 휴가 가는 김에 회사에서 텐트 쳐놓고 현대차 고장나는 거 있으면 좀 봐주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휴가예요? 쉬는 거예요? 뭐예요? 일하는 거지 뭐. 그래서 우리가 내가 그 미국에서 공부는 안 했지만 이제 친구들이 많이 가 있기 때문에 그거 찾아가지고 자기들이 어떻게 하는가 구경 좀 하자고 그래서 수술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1시간이고 12시간 걸려도 집도 한 사람이 다 해야 돼요. 소변으로도 못 가요. 그거 서서 오줌 누고 그래요. 이건 좀 이상한 얘기긴 하지만은 그렇게 자리를 뜨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 간단한 수술로 더 몰라도 12시간, 13시간 이래 걸리는 거는 체력도 체력이지만은 근데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시간 되니까 교대를 해요. 다음 팀하고. 자기가 할 만큼 딱 하고 교대 시간이 되면 말이지. 설명을 해가지고 딱 교대를 해요. 그러니까 이건 축구선수 교대하는 거나 똑같아. 그 우리는 필요하지만은 끝까지 뛰는 거고 저 사람들은 교대 선수를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릴렉스하고 일하는 거하고 우리가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그게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구분이 안 돼서 그런 건데 이제는 정말로 릴렉스를
리렉스답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together라는 말이 있어요. 저따 이제 ing를 붙여놔. together링 하는 말은 없더라고, 사전에. 그래서 내가 이 ing를 저렇게 붙였어요. 함께 나누자는 거예요. 나누자. 쉐어링 하자는 거예요. 이것을 다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 중에 뭔가 하나를 내가 내 브랜드로 할 수 있다면은 그거는 인생의 이모작에도 좋고 또 내가 멘티를 만나는 자세에서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 이미 이 가운데는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만일 있다면 그걸 더 강화해서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내한테 이제 맞춤복이에요. 기성복이 아니라 우리가 다양한 가치 속에 살듯이 기성복이 아니고 맞춤복이 나한테 맞는 멘티에 맞는 그래서 스마트 에이징 프로그램 나만의 이모작을 여러분들이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내가 연세대에 있다가 73년에 이화대학으로 옮겼어요. 그랬더니 이화대에 갔더니 채플 시간에 설교를 하래요. 강당이 얼마나 커요. 내가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여자 앞에 서지도 못했는데 그 많은 여자 앞에 서서 설교를 하라 하니까 그래서 그걸 안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또 죽을 요랑하고 하겠다고 그랬더니 교목실에서 제목을 내라는 거예요. 제목을. 그래서 내가 몇 번 했어요. 몇 번 했는데 그 중에 인상이 남는 게 첫 번째 제목은 나는 왜 예수를 믿지 않는가? 이게 제목이에요. 그건 이제 내가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할 수 없는데 결론은 뭐 예수를 믿든지 뭐 불교를 믿든지 종교를 갖는 것이 스피리추얼한 생활이다. 이렇게 이제 유도하려고 그렇게 했고 두 번째 제목은 암탉이 울어야 세상이 흥한다. 그때 그랬어. 70년대. 우리 속담에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내가 암탉이 울어야 집안이 흥한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지금 여러분이 울었기 때문에 이만큼 온 거예요. 남자들한테만 맡겨놨으면 또 파산하고 그러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광주에 가서 그 CEO들 경제인연합회 회장들 모여가지고 강연을 해달라고 그래서 그 제목을 내가 사모님을 아세요 이래달라. 모두 자기 마누라한테 자기가 모를 리가 있나요? 그래서 그때 내가 한 게 당신이 CEO로서 일생 동안 회사에 헌신하는 동안에 회사의 전문가가 됐지만은 그동안에 부인은 온갖 데 돌아다니면서 정보를 다 얻고 교육받고 이래서 머리도 깨이고 말이지. 그렇게 당신이 그만두고 집에 돌아가서 옛날 신혼 때처럼 여보 이랬다가는 쫓겨난다. 그러니까 똑똑히 알고 이제 퇴임을 해야 된다. 뭐또 깜짝 놀라서. 근데 그건 사실이에요. 자기는 회사에서 전념해서 이 자기의 그 능력을 올인하는 동안에 집에 있는 부인은 세상 물정을 자기보다 훨씬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는 남편이 전문가일는지는 몰라도 이 세상의 전문가는 아니에요. 부인은 이미 이 세상의 전문가가 됐으니까. 그래서 사모님을 잘 알고 정년퇴임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의 자산은 무엇인가? 이제 그걸 체크를 해봐야 돼요. 적으면 은행에 가서 체크해보면 돈 나오잖아요. 신체적인 거 병원에 가서 종합진단 해보면 알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갖고 있는 탤런트는 여러분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검증해 보시라. 지금 가진 것을 가지고 이모작을 해야 돼. 안 가진 걸 가지고 지금부터 이거는 안 돼. 그래서 멘토는 멘티이고 멘티는 멘토다. 그러니까 제가 정년퇴임을 하면서 우리 레지던트한테 이제 또 강연을 하던 퇴임 강연을 그때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까지는 내가 너희들의 스승이고 교수고 그래서 내가 많은 것을 가르쳐 줬는데 오늘 이후로는 너희들이 내 선생님이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난 퇴임하면 공부를 그만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공부를 좀 해서 이제 나를 가르쳐 주라는 뜻이. 이제 이런 개념으로 보면 도체 선생님이 계셔요. 내가 선생님이 아니에요. 멘토인 거는 있어요. 있지만은 내가 멘티로 또 받아들여야 될 것도 너무 많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길을 묻는 자에게 길을 묻지도 않는 데 가서 흔들어 가지고 뭐 코털 뽑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물으면 성의 있게 멘토링을 하셔야 돼요. 시간이 짧아서 뭐 잘 전달이 됐을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네, 좋은 강연을 해주신 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간단하게 Q&A 시간을 갖겠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보이세요? 네, 잘 보이시죠? 네. 제가 뭐 궁금한 게 개인적인 것 궁금한 게 있는데 요즘 저도 그렇고 이제 스마트폰 때문에 이제 obsessive하는 obsessive behavior가 생기잖아요. 폰 없으면 막 불안하고 이런 거는 어떤 치유 방법을 좀 서제스트 하셨는지 그런 거에 대한 거 조금 스마트폰 때문에 네, 뭐 청소년들 그렇고 막 그거 없으면 불안하고 그거 없으면 미치겠고 막 이런 분들한테는 어떤 걸 좋은 질문에 무답을 하나 해드리면 핸드폰을 안 가지면 돼요. 그런데 사실 핸드폰을 안 갖고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핸드폰이 없어요. 없는 걸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가는데 속으로는 지금 좀 불편해. 근데 내가 일부러 뭐 원시인처럼 살려고 핸드폰을 안 가지는 게 아니고 내가 컴퓨터를 만든다고 해요. 그러면 이메일이라든지 뭐 페이스북 이런 데서 얼마든지 커뮤니케이션이 되는데 내가 골치도 아픈 사람이 사무실에 나가서 서버하고 집에 가서 그게 집에 전화가 있고 사무실 전화가 있고 그러니까 핸드폰이 나한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좀 쉬어야 돼요. 그랬는데 이제 지금 내가 불편하다고 하는 것은 그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제 약을 증명하려니 주민등록 이건 뭐 요새 또 안 된다고 그 다음에 공인인증서 그것도 열심히 받아가지고 했더니 요새 또 공인인증도 안 돼요. 되는 게 딱 핸드폰. 그러니까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좀 웃기지만 내가 책을 얘기해 나는 죽을 때까지 그게 이제 베스트셀러가 돼요. 인쇄야 좋아요. 들어오는데 그거는 이제 그 홈페이지에 뜨거든요. 나만 볼 수 있도록 딱 만들어놨어. 근데 거기 들어가면 핸드폰이 있어요. 그게 없으니까 이제 그 데스크에 얘기해가지고 미안하지만 당신이 보고 나한테 이메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불편감을 가지면서 사느냐? 나는 그 상황 판단을 잘 못했어. 예를 들면 내 생애가 끝날 때까지는 이 컴퓨터, 인터넷 가지고도 생을 마칠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근데 이제 사회가 급격하게 발달하니까 두 가지 차고요. 나는 이렇게 빨리 진화하고 발달하리라는 판단을 내가 못했고, 두 번째는 또 이렇게 오래 살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판단이 어긋나니까 핸드폰 이제 지금 그 나한테 뭐 주더라도 이걸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이제 쓰던 거니까 쓰던 걸 버리라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불안해 하시지 말고 더 열심히 익혀가지고 있는 앱을 다 활용하고 재밌잖아요. 자꾸 하면. 그 요새도 우리 가족끼리 가서 뭐 저녁을 먹는다든지 이러면 밥 먹는 건 나 혼자밖에 없어. 전부 막 핸드폰 준비하다가도 손자가 손자들은 아니 지가 이제 뭐 보내놓고 갔나도 물어 그 앞에 있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될 건데 이게 이제 숙달이 돼가지고 얘기하기보다 그게 재밌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서바이벌 하려면 핸드폰을 가지고 재미 볼 수밖에 없죠. 재미 보세요. 나는 이미 이제 피만 없는 사람이니까 안 해도 되지만은 핸드폰 가진 분은 기왕 가졌으면 재밌게 해보세요. 숙달을 하시는 게 좋아요. 네. 네, 질문 한 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질문이 있으신데요. 박사님 언제나 건강하신 모습 너무 보고 싶습니다. 예전에 네팔에서 계셨던 기사 읽었는데 인상적이었는데 자기의 개인 성찰을 위해서 반드시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나라가 하나 있다고 추천해 주셔도 좋겠고, 두 번째는 먹고 자는 거 외에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매일 하고 계실 수 있다면 뭐가 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먹고 자는 거 외에. 뭐만 그래서 잘안 들렸어. 먹고 자는 거 외에. 먹고 자는 거 외에 건강을 위해서 어떤 일 하시는지. 먹고 자고 자는 거 외에 건강을 위해서 어떤 일 하시는지. 건강을 위해서 어떤 거 텔레비 보세요. 온갖 다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거 쫓아가면 위기 쪽으로 내 생각에 좋다는 거 많이 보고 그 위기 죽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한테 습관된 게 있어요. 습관된 거. 내가 생각하기는 나쁘다 하는 거는 하지 마시는 게 좋고, 좋다는 걸 따라 하시지 말고 나쁘다 하는 것만 안 하시면 건강은 굉장히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무슨 일이냐면 등산하면 좋잖아요. 워킹하고 그러니까 등산에서 내려와서 막걸리에 취해가지고 집에 가요. 그 해로운 짓을 안 하면 등산을 안 가고 해로운 막걸리 안 먹는 게 나아요. 그죠? 등산을 공연히 해놓고 거기 와서 다 딴짓 하는 거예요. 예, 그런 개념에서 내 건강 유지보는 해롭다는 걸 내가 안 해요. 좋다는 걸 따라하지 않습니다. 좋다는 걸 따라하려면 엄청 힘들어요. 아침마다 텔레비 틀면 다 나가요. 하루는 뭐 고춧가루가 좋다고 그랬다고 이튿날 보면 뭐 암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또 먹으면 죽는다 했더라고요. 꼴란들 좋다는 걸 따라하시지 마시고, 좋다는 건 우리가 음식을 골고루 먹으면 좋은 거예요. WHO에서 내놓은 건강 기준에 그게 있어요. 다이어트. 다이어트는 굶고 살 빼라는 게 아니고 골고루 먹으라는 뜻이에요. 골고루 먹으라. 그래서 요새 같은 우리 경제에서 밥상에 올라오면 반찬하고 밥하고 골고루 먹으면 그것으로 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롭다는 것만 하시지 마세요. 저는 이래봬도 그 병을 막 내 친구처럼 많이 친구처럼 되니까요. 이동하는 종합병 석가만 하면 약하고 가면 만큼씩 하고 하는데, 그래도 이걸 가지고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해롭다는 걸 안 해서 그렇구나. 그건 내가 확신합니다. 해롭다는 것만 하지 마세요. 박사님,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나라.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나라. 죽기 전에. 그건 꼭 가봐야 할 나라. 그건 선생님 마음이. 나보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물어요. 너는 왜 네팔만 30년도 넘게 그렇게 다니느냐고. 그거 무슨 애인이 있느냐. 그래서 애인이 있다고. 그럼 애인이 있다고 그러면 사람들은 귀가 좁아지잖아요. 그 눈매로 혼에 자신이 하면 더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애인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산이에요, 산. 나한테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체력도 자꾸 떨어지고 그러니까 다른 때도 내가 뭐
가본 데도 많지만 안 가본 데가 사실 더 많아요. 그것도 가고 싶지만은 그렇게 분산해서 뭐 지금 구경하는 것보다는 한 곳에서 내 마음도 위안을 받고 갔다 오면 힐링이 많이 돼요, 나는. 그래서 한 곳에만 가는데 선생도 그 세계 일주를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좋은 데 하나 선택해가지고 꾸준히 이웃집들하는 것이 그렇게 여행을 한번 해보세요. 예. 그래서 요새는 뭐 무슨 프로그램이 없더라도 내가 거기 갔다 오면 그 나하고 같이 근무했던 그 간호사들이 나보고 그래요. 선생님 네팔 갔다 오면 눈이 빠딱빠딱해진대. 그런 거는 설명할 수 없는 거지만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니까 가면 그런 힐링 프로세스도 있다고 생각해요. 선생님 마음대로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박사님. 네, 박사님은